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거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내려와 이것과 부동산 세금 관련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지금 현재 인터넷 네이버에 문재인 내려와 실검이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지지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내려 저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관 검색어 문재인 탄핵, 문재인 지지율, 문재인 내려와라,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힘내세요, 문재인 하야,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 개정안 발표날 세금 폭탄, 문재인 탄핵 실검 등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문재인 내려와라 실검 챌린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불지른 실검전쟁, 문재인 힘내세요, 문재인 내려와.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 실검 부동산 정책의 분노. 이게 지금 이제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초창기로 되죠? 초창기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가 계속 중간에 강의하다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네요. 대한민국 지도가 있고요.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서 세금을 역사적으로 가장 심하게 때렸었던 때가 언제냐면 후백제 때 후삼국 시대.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견훤이 이 전라도, 전북, 충청도 좀 일대를 점령했었고요. 요쪽으로 지금 왕건이 점령했었잖아요. 왕건 이전에 애국 갑자기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그분 밑에 왕건이 있었었는데 역사적으로 사실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개성에서 요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 광주 아래가 나주잖아요. 나주 영산강 문화가 가장 컸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컸었는데 이때 당시에 왕건이가 이쪽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해상 상륙 작전이었었고요. 또 여기에 전쟁이 일어난 이 배경에는 무슨 정책이 있었냐면 견훤이란 인물을 제가 좀 봤는데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봐보면 금강이한테 둘째 마누라죠. 금강이를 해서 줬으니까 첫째 아들들이 이미 실권을 장악했는데 그렇게 하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게 전쟁을 일으켜서 전투는 이겼지만은 전쟁에서 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견훤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여기 신라를 쳐들어가고 또 이렇게 후고구려와 싸우고 고려와 싸우고 이런 과정 중에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디가 가장 자본이 많았겠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농사를 짓는 농경문화잖아요. 그러면 평야가 가장 많은, 가장 넓은 나주평야, 영산강 문화죠. 김제평야 있었겠죠.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금산에 그쪽에 이제 지대에 있었고, 거기 김제는 가까울 거 아니에요. 반란을 할 수가 없겠죠. 가까운 지역에. 영산강 쪽은 그때 당시에도 문화도 백제라는 나라가 최초에 서울에서 건국되고 나서 요 일대를 점령해 가면서 근초 고항 때 겨우 영산강을 점령했다라는 거 나와요. 영산강은 마한 문화로 계속 있고, 제가 지금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데 나주 혁신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쪽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보면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백제란 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도 여기 정도밖에 점령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한강 역사라는 게 기록이 좀 짧아서.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은
요쪽 전북하고도 이렇게 좀 다른 정치적 세력이 있겠죠. 여기 섬진강 요쪽 정치적 세력하고도 좀 달랐었을 거고요. 근데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이 너무 많아. 세금이 너무 많아서 견훤이한테 우리는 더 이상 견훤의 백성임을 거부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훤의 부하들이 공산성 같은 데에 있었을 때 걔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술을 먹였어요. 술을 왕창 먹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완전히 술 취게 만들고 왕건이가 요 시간 타임에 맞춰서 해성 상륙 작전하는데 다 술 먹고 잠퍼 자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가볍게 점령하고 요쪽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요 일대 영산강 여기 전라도가 어떻게 됩니까? 전라남도 전체가 여기 왕건에 넘어갔죠. 왕건에 넘어간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너무 과하게 때리니까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이란 나라는 뭐 때문에 세워졌다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여기 지금 지도가 안 나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제가 못 보겠습니다만은. 자,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아시죠? 보스턴 차 사건. 근데 보스턴 차 사건도 이게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물론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좀 다르긴 해요. 두 가지가 결부된 거죠. 미국이 식민지고 영국이 본국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없는데 세금만 갖다 내라 한다. 물론 요것이 이게 좀 다른 거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왜냐하면 영국 국민이 넘어와서 했기 때문에 자연히 세금을 내라 했으면 세금을 냈어요. 근데 이 세금이 적정하게 걷어갔었을 때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다 냈었다고요. 그냥 다 냈었죠. 그래서 원래 영국 국민들이 미국의 식민지로 개척 정신 청교도에 의해서 개척해 왔었을 때 국민들이 먼저 가서 개척을 하다 보니 추후에 영국 군인들이 상주하게 되고 영국 경찰들이 상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금을 뜯어갔단 말이에요. 세금을 뜯어갔는데 초창기에는 적당히 세금 뜯어갔을 때는 뭐냐면은 미국의 식민지에 있는 대표들이 영국에 가지 않아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불만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그 폭발해서 보스턴 항구에서 그 차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게 때린 거 이제 싸우고 그 세관 공무원하고 말다툼하다가 때리고 이렇게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배경은 뭐예요? 뒷배경은 바로 세금입니다. 영국 정부가 미국 식민지에 과하게 세금을 먹이니 우리의 대표도 없는 곳에 그것은 핑계예요. 세금을 적당히 걷었으면 그 대표가 없었어도 독립운동까지는 안 갔습니다. 결국은 뭐다? 세금이다. 그럼 봐보십시오. 자, 문재인 내려와라. 문재인이가 뭐냐면은 어찌됐든 현 정권의 제1 상층부에 있으신 분이고 그 아래에 있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제 정책을 펼치고 현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거기에 고위직이 당정청이 이렇게 추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금이 어떻게 지금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긴 했어.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게 지네들 마음대로야. 30% 올려, 50% 올려, 100% 올려. 자기 마음대로죠. 왜냐면은 이게 법을 떠나서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율로 그때는 장난을 쳤죠. 세율로 장난을 쳐서 그때 당시 때도 50% 100% 때렸어요. 그렇게 해서 법의 유언 판결 내리고 세율이 어떻게 했죠? 금액에 따라서 105%, 110%, 120% 이렇게 못 올리게 만들어 놨었다고요. 그런데 이번 정권은 어떻게 했죠? 재산세를 감정평가 금액을
무식하게 올렸죠. 그래서 세율은 그대로 뭐 있는데도 또 세율은 잠깐 조금 올렸는데도 실질적으로 내가 전년도가 전전년도에 비한 세금이 130%, 130%에 또 30%또 종부세 같은 경우는 50%, 100%, 200%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눈깔 뒤집혀지죠. 눈깔 안 뒤집혀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피 같은 재산을 뺏어가는데 그래서 요런 게 나오는 거예요. 소급 20만 명 국회 청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문재인을 갈아치우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저는 그냥 현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이어 문재인 내려와 실검 부동산 정책의 분노. 이게 부동산 정책의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로 세금 문제예요. 세금을 이렇게 때려버리자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을 때려버리자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은 정권을 바꾸려고 한다고. 어떻게 해든지 정권을 바꾸려고 국민들은 노력을 할 것이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지지한 사람도 있겠죠. 내가 가난하거나 뭐 하신 사람들 세금 많이 뜯어서 나한테 후원금을 주거나 지원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에요. 자, 여기서 봐보십시오. 김현미 장관 거짓말,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문재인 지지 철회, 소급위원 적폐 청부, 조세 저항, 국민운동, 못 살겠다, 세금 폭탄, 차례로 실검위에 랭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세 저항, 국민운동, 못 살겠다, 그다음 문재인 지지 철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문재인을 싫어했던 인간도 있고, 문재인을 엄청 지지하다가 돌아선 사람도 있고,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있겠죠. 당장에 내 돈 뺏어간다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도 봐보겠습니다. 문재인 내려와, 문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 3040 실검 챌린지. 예, 여기도 뭐 이렇게 지금 뜨고 있네요. 여기도 지금 3위에 떴습니다. 자, 헌법 13조 2항, 6.17 위원 서민 피눈물, 김현미 장관 거짓말, 소급위원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 청구, 문재인 지지 철회, 조세 저항 국민운동,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중도금 잔금 소급 반대 못 살겠다, 세금 폭탄 3035 문재인 속았다. 자, 이게 민주화된 정권이니까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으면 어떻게 한다? 밀란이 일어나겠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그죠? 죽창 들고, 어떻게 낫 들고, 쇠시랑 들고, 몰래 쳐들어가서, 그쵸? 뭐 조병갑이 같은 사람, 어떻게 한다? 찔러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은 큰 전쟁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전쟁이라고 보여요. 네, 이렇게 세워졌고요.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등 온라인 카페 4곳이 주동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4개 카페 회원수가 24,000여 명이 됩니다. 회원들은 오는 25일 토요일 저녁 서울 중심가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하야가 당연히 튀어나오겠죠. 문재인 내려와 튀어나오겠고. 그리고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여기서 비판이 또 나올 겁니다. 그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번에 문재인 내려와 부동산에 뿔난 이들 실검 챌린지 여기도 또 나왔네요. 문재인 내려와 6위가 됐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뭐 계속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충청도 신문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 2항, 6.17 위원 서민 피해 눈물, 문재인 지지 철회, 소급위원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 청구, 조세지향 국민운동, 임대차 3법 소급 반대, 중도금 잔금 소급 반대, 못살겠다 세금 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은 순차적으로 실시간 검색에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조세지향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고 하네요. 왜 이런 현상이 뭐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 물론 없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다음에 문재인과 그 청와대 또 뭐 당이나 이쪽에서 뭐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그쪽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부동산을 더 해보거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리면 그 세금이 부동산에 다 전가돼요. 전가돼서 정말로 집 없고 서민들한테 더 어떻게 된다? 그것이 다 전가돼서 두드러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종부세를 때리고 재산세를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LH, SH, 전남개발공사, 강주도시공사 이런 데서 보유한 아파트도 어떻게 돼요? 종부세나 재산세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나지 않겠어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된다? 그 LH란 조직, SH란 조직, 전남개발공사란 조직, 자기네들도 월급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도시공사도 그런 그 서민 아파트 공급했는데 세금이 왕창 두드러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공급할 아파트,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강주도시공사가 50개 현장이 있어. 그리고 향후에 5개 현장이나 예를 들어서 2022년에 10개 현장을 또 개설하려고 해. 그러면 10개 현장이 개설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10개가 5개로 줄겠지. 그리고 금액이 어떻게 돼? 원래 있었던 50개 현장에서는 금액을 5%밖에 못 올리는데 종부세가 재산세가 겁도 없이 늘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다른 현장에다가 그 금액을 전가시키겠죠. 왜냐하면 적자를 안 내야 되니까. 그럼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최초로 분양을 하게 될 때, 최초로 임대 분양을 하게 될 때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본을 생각해 보거나 경제를 생각해 본 사람들은 그 단순하면 조금만 생각해도 그걸 자기한테 피해로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정부들은 어떻게 해요? 임대사업자들한테 세금 면제해주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삼모사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조삼모사예요. 여기 있는 애들 뜯어다가 여기다 돈을 더 주겠다. 이게 있는 사람들한테 뜯어다가 여기에다 주는데 그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뜯기고 없는 사람들한테 세를 더 많이 받아내고 월세를 더 받아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제 생각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건지 어쩌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 상태에서 뭐 문재인 내려와 이렇게 되고 또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이 보니까 좀 안타깝고 대한민국이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아웃된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여튼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현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정책하고 좀 엄청 관계된 아주 밀접하게 관계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영상을 잡아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